갑자기 이제 막 오른팔이 막 바늘같이 이런 것이 아프고. 손도 다 이래 강직이 돼가지고 와서 진찰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운동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막 깜짝 놀라게 아파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어가 이제 그래서 막 그날 쫓아가가지고 MRI 찍고 그만 날짜 잡아 수술했어요. 우리 몸에서 가장 운동 범위가 넓은 부위는 어딜까요? 바로 어깨입니다. 유일하게 360도 회전이 가능한 관절로 사용량이 많은 만큼 질환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저는 어깨는 일상생활이다 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요. 당장 어깨가 아프면 일상생활이 안 됩니다. 머리 감는 거, 세수하는 거, 양치하는 것부터 지금 불편하게 겪고 계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깨를 정상으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상생활을 힘들게 하는 주범, 어깨 통증입니다. 최근 고령화, 잘못된 생활 습관 등 어깨 질환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어깨 질환으로 꼽히는 50견은 팔을 들어올리기도 힘들 만큼 심한 통증을 동반합니다. 더 이상 방치하지 마세요. 삶을 짓누르는 50견, 이제 어깨 통증 없이 산다. 참을 수 없는 어깨 통증, 50견의 모든 것을 정형외과 전문의 이동기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지난 4월 병원을 찾은 박계식 씨. 작년 9월 무리하게 몸을 움직였던 게 화근이 됐는데요. 불편한 통증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두밭을 한 500평 지금 그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가니까 풀이 한 이 배꼽까지 거의 자라가 있더라고요. 애초기 해가지고 그것을 자르려고 하다고 보니까 이제 한 2시간 정도 잘랐어요. 갑자기 이제 막 오른팔이 막 바늘같이 이런 것이 아프고 저리고 막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한 번은 내가 뭐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꼭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MRI를 촬영을 했지요, 이제. 오른쪽 어깨 맞으십니까? 네. 엉덩이 대고 앉아주십시오. 천천히 한번 누워보시오. 어깨를. 지금 자세 어떠십니까? 괜찮으세요? 이렇게 20분 정도 걸릴 거예요. 자, 이렇게 검사하겠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이 사라지는 건 그때뿐. 악순환이 반복되는데요. 무엇보다 50견은 근본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기 끝에 등을 붙여서 서보실래요? 현재 철강회사에서 크레인 조종사로 45년 넘게 일하고 있는 박계식 씨는 평소 어깨를 사용하는 일이 많았다는데요. 검사 결과 어깨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담당하는 견갑 하근과 이두장건이 파열돼 있었습니다. 관절낭 역시도 두꺼워진 상태였는데요. 팔을 올리는 거는 조금 낫는데요. 옆으로 해가지고 뒤로 가는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허리 이 정도밖에 안 올라와요. 왼손은 허리 이까지 착 올라가거든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이 어깨 각도가 점점 줄기 시작하더니 오른손으로 칫솔질도 못할 정도로 아파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더 확연하게 차이가 나네요. 그동안 어떻게 참으셨어요? 양치질 하면은 팔이 막 저려요. 좀 저리 오고 운전할 때 해보면 한 30분 정도 이렇게 잡고 있으면 오른팔이 지리하게 저리가 와요. 그렇게. 안녕하세요. 네, 기분 오늘 수술이신데 기분 좀 어떠세요? 지금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예. 네, 만세 한번 해볼까요? 네, 그쪽하고 이쪽 만세 한번 해보세요. 요거 한번 더 올려보세요. 최대한 조금 각도 차이가 나죠, 그죠? 네, 요게 이때 아프시고 이제 원인이 되는 힘줄 봉합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착되어 있는 거 풀고 그렇게 해서 원인과 결과에 대한 해결을 다 해볼 거거든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냥 맡기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흔히 하는 이제 보존적 치료, 뭐 콜라겐 주사라든지 체외 충격파라든지 이런 치료로 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고요. 그래서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그 힘줄을 봉합하는 회전근 봉합술, 견갑하근 파열에 대한 봉합술을 시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축돼 있던 그리고 두꺼워진 관절낭을 또 유리하는 그러니까 좀 범위를 넓혀보는 그런 수술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어깨 관절 내시경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1cm 미만의 초소형 카메라를 통해서 손상 부위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요. MRI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견갑하근 파열 일부 있고요. 유착돼 있어서 지금 유착 풀어냈고요. 그다음에 견갑하근 이제 꼬매려고 봉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50견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절의 병변, 또 환자가 느끼는 통증의 강도 등을 먼저 파악하고 계획을 세워서 맞춤 진료를 합니다. 수술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원장님. 견갑하근의 일부 파열 그리고 이두박근이 또 그 사이로 빠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극상건이라는 부분이 또 추가로 그 밑에 이제 견봉의 뼈가 자라 있는 그 대신에 좀 이렇게 갉아먹는 이제 극상건이 좀 해져 있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견갑하근은 뭐 또 우리가 봉합하기로 했으니까 또 깔끔하게 봉합을 했고요. 또 이중으로 봉합을 해서 좀 더 튼튼하게 봉합을 하였고 이두박근은 절제를 하면서 또 고정을 조금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극상건은 뼈를 위에 견봉을 잘라내고 그리고 좀 다듬어 놓는 정도로 해놨습니다. 네, 잘 끝났다니까 참 다행이네요. 어깨 관절 내시경 수술의 경우 절개 부위가 작아서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 3주 정도의 보조기 착용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팔 운동을 계속 하게 되고요. 이 팔 운동은 이제 올렸다, 이제 내렸다 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게 완성이 되면 또 다른 또 범위의 회복을 도와드리는 도수 치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른쪽 수술하셨기 때문에 왼쪽 어깨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좀 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일상생활 하시면서 조금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좀 부담스럽지 않게 그렇게 좀 사용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깨 질환의 경우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 휴식과 또 재활 치료가 동반되어야 완치될 수 있다는 건데요. 현재 건강 상태는 좀 어떠세요? 통증은 지금 없고요. 지금 뭐 굉장히 좋습니다. 하기 지금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 병가로 내려놓고 한 달 후에 지금 복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안 가고 그할 정도 되면은 회사에 좀 나가서 좀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지난해 11월 항암 치료를 마친 정미화 씨. 지쳐있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던 그때 갑작스레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난소암으로 항암 치료를 다 끝나고 그때부터 이제 온 관절이 다 아팠거든요. 이제 고관절부터 해가지고 어깨, 손목, 아침에는 이제 조조강직이라고 손도 다 이래 강직이 돼가지고 너무 아파서 이제 혹시나 싶어서 이제 어떤 상태인지 한번 알고 싶어서 이제 와서 진찰을 받아봤어요. 검사 결과 견갑하근 부분 파열과 극하건 안에 석회가 끼어 있어서 50견의 원인이 됐는데요. 역시 관절낭도 두꺼워진 상태였습니다. 처음엔 항암 후유증인 줄 알고 참았지만 그 강도가 점점 세졌다는데요. 이게 일단은 손 뻗는 것도 힘들고 특히 오른쪽이 더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진상에서도 오른쪽이 더 안 좋게 나왔었거든요. 이전에는 우리 극상건이라고 하는 힘줄 여기에 이제 파열이 좀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파열이 50% 이상이 아니고 10%, 20% 정도 되는 아주 작은 파열인데 이거를 우리가 자연 치유하려다 보니까 어깨가 이제 못 쓰도록 굳히는 거죠. 네,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50견처럼 이렇게 됩니다. 이제 어깨 굳어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환자분은 석회도 영향을 좀 미칩니다. 이거는 극하건이라고 하는 힘줄에 좀 있는데요. 네, 이것도 50견 유발 요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이 충격파를 일주일에 한 번씩 6번 정도 하셨고, 그다음에 처음에 유착을 풀기 위해서 주사를 또 맞으셨고요.
이제 우측에 대해서는 예전과 같이 한 6주 정도 지나셨는데 거의 치료가 완료가 됐습니다. 처음이 10이었으면 지금은 1 정도로 표현을 하시고요. 네, 그만큼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고 팔도 다 올라가시고 뒤로도 다 되고 밤에 잠도 잘 주무시고 대신에 좌측이 아프시기 때문에 이제 좌측 치료를 남기고 있습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이 통증 부위에 1000회 이상의 충격파를 쏴서 회복을 돕는 건데요. 어깨 살짝 들어보실까요? 하다가 불편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제 오른쪽으로 해서 이래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왼쪽도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지금 치료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일단 50견이라는 거 정의가 어깨가 굳은 현상, 그러니까 범위가 줄어드는 거를 우리가 50대에 많이 와서 50견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사실은 50견은 현상입니다. 네, 우리가 어깨가 굳어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유발하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네, 그게 회전근개 파열, 그다음에 석회성 건염, 그 외에 또 다른 관절 와순 파열이라든지 이런 질환들 때문에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딱 50견하고 다른 질환하고 구별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십견은 주로 50대 전후로 많이 발생해서 이런 이름이 붙게 됐는데요. 근데 최근 나이와 상관없이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통증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발행 운동을 하다가 뭐쩍 하길래 운동을 잘 못한 거죠. 하여튼 제가 당일은 막 크게 아픈 줄 몰랐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되게 아프더라고요. 드라이버로 푹 찌르는 그런 느낌. 진짜 아프셨겠네요. 검사 결과 극상권 부분 파열로 인한 통증이 발생했고 관절낭이 염증을 일으키면서 두꺼워진 상태였는데요. 네, 원래 어깨 증상들은 퇴행성 변화가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는 운동을 하다가 다치거나 넘어져서 다치거나 하는 아령을 들다가 다치셨죠. 이렇게 다쳐서 그런 병변이 생겼을 때 이것도 자연 치유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깨가 굳어서 50견 증상이, 어깨가 굳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무리한 운동 뒤에 통증을 느끼면 스스로도 사용을 자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깨는 점점 굳어가고 통증은 증가하는 건데요. 체외 충격파 치료를 통해 제한된 어깨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부위마다 다 틀린데 어느 부위는 되게 아프고 어느 부위는 조금 덜하고 전체적으로 다 받고 나면은 좀 시원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영종 씨는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을 하면서 평소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이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더 크게 와닿았다는데요. 지금 몸 상태는 어떤지 한번 들어볼까요? 처음에는 이제 앞으로 팔 올리는 동작에서 한 90도 정도밖에 안 나오셨는데 그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관절 가동술이라든지 팔을 올리는데 방해될 수 있는 근육들 조금 풀어드리고 또 어깨 안정성도 조금 떨어지시는 편이셨어가지고 그런 운동들 가르쳐 드리면서 이제 조금 더 안정성 운동들도 필요한 부분들이라서 그쪽 부분들로 계속 진행하시면은 나중에 예후는 괜찮아지실 것 같습니다. 각도가 좀 많이 올라갔다 그죠? 네, 앞으로 올리는 거는 앞으로 나란히는 좀 많이 올라갔고 옆으로도 좀 올라갔고 진짜 뒤로 하는 게 조금 힘이 들고 있습니다. 뒷짐지는 동작을 만들려고 하는 운동이거든요. 예. 그래서 팔을 쭉 펴시고 웬만하면 어깨가 앞으로 안 넘어가게 이렇게 잡아서 얘로 잡아 당겨주는 거예요. 이쪽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왼쪽을 반대편 엉덩이까지 정도 올 수 있게끔 잡아 당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잡아 당겨주는 거예요. 등 뒤로 올라올 수 있게끔 올라가게 하죠. 오늘 동정도가 조금 오시면 수건을 이용한 어깨 가동 범위 증진 운동을 합니다. 수건 한 장만 있으면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어서 열심히 회복 중인데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제가 첫째로서 느끼는 거는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편하게. 그리고 옷을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크게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있다는 것. 그 정도입니다. 제가 그 헬스장에 가서 하고 싶은 운동을 큰 무리 없이 꾸준히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제한이 돼가 있어 놓으니까 좀 하지를 못하는 상황이고, 하여튼 좋아진다면은 제가 하고 싶은 운동을 꾸준히 하고 싶습니다. 저는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재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활이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수술하고 난 뒤에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는 어떤 재활이 좋다, 이 시기에는 어떤 걸 하셔라. 그런데 간혹 가다가 수술만 하시고 안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면 꼭 나중에 오셔가지고 나 어깨가 아픈데 재활이 좀 제대로 안 된 것 같다. 그때 하면 어떠냐? 네, 항상 늦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재활 과정을 그 단계에 맞춰서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싱싱한 채소를 수확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농부 강수님 씨. 7년 전까지만 해도 고향인 부산에서 살고 있었지만 갑작스레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경남 밀양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18에 와가지고 19에 결혼해가지고 대연동에서 지금까지 살다가 산에 운동을 하러 갔는데 등에 좀 안 좋더라고요. 악성 종양암이라더라고요. 그래서 공기 좋은 데 온다고 갑작스레 이사를 왔습니다.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 몸을 무리하게 움직였습니다. 10월 달에 나무를 부산 신평산 아저씨가 저 뒤에 나무를 많이 잘라놨더라고요. 그게 아깝더라고. 이 참나무니까 굉장히 무거워요. 무거운 걸 둥글이 긴 걸 갖다가 막 억지로 막 이렇게 가지고 둥글이 가지고 내려왔거든요. 좀 그랬더만은 그때 자신은 몰랐는데 이게 아프고 보니까 그때 그래서 아픈갑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검사 결과 견갑 하근과 극상건 파열이 일어나면서 어깨 통증이 발생한 건데요. 역시 관절낭도 두꺼워진 상태였습니다. 견갑하근이라고 하는 힘줄이 파열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극상건의 일부 파열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자연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대가로 어깨의 관절낭이 두꺼워져서 유착이 또 일어나서 또 팔도 잘 안 올라가는 오십견 증상이 동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옷 벗을 때하고 입을 때하고는 뭐네요. 그러고 끌어올릴 때, 옷 갈아입을 때가 제일 불편하고 잘 때도 안 좋고, 그래서 운동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막 깜짝 놀라게 아파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어가 이제 그래서 막 그날 쫓아가가지고 MRI 찍고 그만 날짜 잡아 수술했어요. 사실은 그 원인이 되는 힘줄 파열들이 이제 사이즈가 조금 컸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치료를 하기는 어려웠고 수술적 치료를 하였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관절 내시경적인 치료를 하셨고, 관절낭, 그러니까 유착이 되어 있는 유착 조직을 좀 뜯어내고요. 그 다음에 원인이 되는 극상건, 견갑하근 파열을 봉합해주는 수술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파열 범위가 넓어서 그 부위를 봉합하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했는데요. 화면으로 보이는 것과 같이 수술 결과가 좋습니다. 이 통증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 건강한 일상을 되찾고 있네요. 네, 이렇게 만세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지금 각도가 보면은 반대편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지만 지금 아직은 5주 정도 6주 정도 됐거든요. 한 40일 정도. 네, 40일 돼서 한 6주 정도 다 돼가는데 이제 이 정도 각도가 되는 게 되게 좋으신 편이에요. 네, 보통은 한 요 정도 되시고 이제 조금 더 올라가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운동을 좀 잘 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가르쳐주는 발 이렇게 드는 운동하고 이렇게 스트레칭을 조금씩 해주시면 됩니다. 뭐 아프게 뭐 많이 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네, 요대로만 좀 잘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각도는 좀 어떠세요? 팔 올리는 거? 올리는 건 올라가요. 어디까지 가세요? 혼자 줄 잘 당기는 거 올라가요. 가면? 끝까지? 잘 가시고? 나는 그냥 많이 안 올려봤는데. 아, 갑자기 뒤로 확 젖혀진다든지 이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는 아직 안 돼요. 뒷짐이 조금 오래 걸리거든요. 뒷짐은 안 지지더라고. 네네. 아프더라고. 그래서 억지로 너무 연습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래, 물어보고 하려고. 수술 후 현재 재활 치료에 한창인 강수님 씨. 무엇보다 환자의 치료 의지가 중요한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면서 치료 의지가 샘솟습니다. 수술하고 2번 받고 수술 끝나고 2번 받고 받기 전에는 굳어가 있는데 풀고 나면은 시원해요. 이번 일을 계기로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매일 빠짐없이 산책을 다니고 집에서 수시로 운동을 하는데요. 하루 1시간 걷고 줄 땡기는 거 하루 2번 내지 3번 하고 이 막대 운동 하루 3번 하고 그럽니다. 사람들에게 살면서 가장 서러웠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이들은 몸이 아플 때를 꼽죠. 아프는 게 제일 서럽더라고. 내가 하던 거를 못 하고 구경만 하니까 너무 서럽더라고. 빨리 고쳐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서러움을 떨쳐내고 싶다면 가장 좋은 것은 빨리 낫는 방법뿐이죠. 강수님 씨의 곁에는 아내의 건강을 수호하는 든든한 남편이 있습니다. 10월달부터 지금까지 살림을 다 했어요. 어머니 어깨 아파가지고. 네, 어깨 아파가지고 나는 주로 안 해요. 아프니까 애껴야 된다고. 팔 아프기 때문에 하면은 더 아프다 이가. 그래서 못하고 봤죠. 자기는 거들러 주려고 한손 가지고 애를 쓰는데 더 아프면은 돈이 더 들어간다 이가. 그래서 못하고 한다 이가. 네, 갱상도 사나이식 애정 표현이네요. 말은 저렇게 하셔도 행동으로 보여주는데요. 남편은 아내를 위한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냅니다. 맞은편에 앉아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문득 미안한 감정도 밀려오는데요. 마음이 짱하죠. 나한테 와가지고 호강을 못 받고 고생만 하고 그러네. 밥 차려줘서 고마워요. 빨리 놔두세요. 지금까지는 고생도 많이 했지만은 앞으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고마워요. 사랑해요. 팔을 들어올리기가 힘들다고요? 파스를 붙여도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젠 50견과 이별하고 삶의 무게를 덜어내세요. 우리가 어깨가 아플 때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근데 어깨 증상은 다 비슷합니다. 여기 팔뚝이 아프기도 하고요. 밤에 잘 때 아프기도 하고 잠을 못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요. 내가 움직일 때 갑자기 뜨끔하고 아플 때도 있고요. 어떤 질환이든지 찾아내야지 정확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깨 아프시면은 가까운 병원에 찾아가셔서 정확한 진단부터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